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민주당이 규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건이 3천만 원 관련한 의혹도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까지 말을 해가지고 이 건도 지도부나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닌지 아직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윤리심판원에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꼬리 자르기죠. 이게 이제 이래서 털고 가겠다는 거죠. 해당 인사들의 그냥 일탈과 그들의 이제 말하자면 부적절한 행위라고 넘어가겠다는데,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두 번의 팩트가 있는 겁니다. 2022년 건이 있고 2024년 건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에 사실상 두 건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선우 의원의 1억 의혹도 있지만 2024년에 제기됐던 김병기 의혹 건도 실제 돈 거래 의혹이 있었던 시기는 2022년인 겁니다. 3천만 원하고 원 이제 수수 의혹. 1,000만 원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두 사람에게 국한된 일일까요? 근데 두 사람이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과연 그럼 이 그때 공천의 시스템이 이 두 사람만의 문제를 다 요것만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얘기할까요? 근데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쪽에서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이게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갔을 때 이게 이재명 대통령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떻게 하든 지금 이거를 진화를 내부적으로 끝내고자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미 이게 불길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예, 성치훈 부대변인. 예. 지금 어쨌든 당시에 동작구에 있었던 구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민주당 대표에게 보낸 이 탄원서, 진술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부인의 구의회 부의장 업추비 카드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서신 올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했다라고 말했고 그 녹취까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럼 대통령도 알고 김현지 당시에 보좌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그런데도 이 사안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죠. 다만 그 당시 총선 때는 보통 한 지역구에도 막 수십 건의 탄원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만 해도 254개고 출마자만 하면은 몇백 명이기 때문에 아마 수천 건의 탄원서가 올라갔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표가 이걸 정말 뭉개버리고자 했다면 윤리감사관실로 안 넘어갔겠죠. 근데 윤리감사관실로 넘어간 다음에 검증위로 넘어가고 공관위로 넘어간 겁니다. 그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았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당시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뭉갰다, 이거는 맞지 않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다만 당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윤리감사관실을 거쳐서 검증위로 넘어갔을 때 당시 검증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이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건은 감사관실에서 검증위로 보내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필터링하지 못하고 넘겼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밝히는 것이 이러이런 절차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국민께 설명드리는 것이 의혹을 좀 해소하는 것이지만, 결국 대표와 김현지 실장은 그 수천 건의 탄원서를 그냥 형식상의 그 절차상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끝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정반대였고 김경에게 단수 공천장이 배달되었다. 그렇다면 강선우가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뒷배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김병기보다는 더 윗선에 누군가일 거다. 당시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자, 김진욱 특보
특검이 필요합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 단계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각 그 경찰서에 이제 모여 있는 한 11개에서 13개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미 그 이첩을 받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고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권력형 비리다.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 개인의 일탈을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 일탈로 규정을 하려면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요건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 일탈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모를까 전수조사를 안 해놓고 어떻게 여기서 개인적 일탈로 하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급자 방식이 아니라 수용자 방식으로 이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게 뭡니까? 이른바 탄원서라고 이 부분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보좌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문제의 핵심 당사자 보좌관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는데 그 탄원서를 가지고 있어서 동작경찰서에 지난달 11월에 보냈는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경찰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양측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이 국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